31분에 빈칸 추론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은 결국 선택지가 여기에서는 핵심으로서 사용되는지 아니면 화제로 제시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1번을 보게 되면 competitive라고 해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2번에 novel, 즉 새롭다라는 뜻이죠. 물론 명사로 쓰면 소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second가 두 번째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부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reliable 하면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다섯 번째가 condition이 원래 조건이죠. 근데 unconditional이라 했으니까 조건이 없다, 즉 무조건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5개에 해당하는 이 선택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본문에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화제와 핵심문에 대한 어떤 문제인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는 역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 butterfly collecting이라고 해서 주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화제는 주어인 이 butterfly collecting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밑에 있는 이 부분이 핵심어가 되기 때문에 이 글의 상위적 개념에 해당하는 핵심어를 찾는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gross라고 하는 단어 뒤에 여기 ob이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해서 이 gross가 주어가 되겠죠. 학습적인 학습 분야와 and 그리고 sub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를 나타냅니다. 하위에 해당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art history라고 하는 것은 미술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고 학문과 같은 이러한 하위에 해당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의 성장과 and, 자, 그 다음 뒤에 역시 ob이 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ob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ob을 두 번째로 보고 역시 마찬가지 여기 gross에 걸립니다. 특정한 그러한 features 하면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역시 예를 들어서 미술에 대한 비평가들과 같은 이런 인물들의 성장, 이 성장이 결국 주어가 되겠죠. 따라서 동사가 help가 됩니다.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장이냐면 첫 번째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과 또 이러한 비평가들과 같은 인물들과 같은 성장. 자, 이것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바로 원칙과 관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집을 하고 두 번째 조직화하는 거죠. What was worth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keeping은 간직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을 수집해서 조직화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그러한 관행들, 자, 이 관행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저러한 성장들이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서 첫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떤 struggle,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 다음 moreover는 첨가할 때 사용을 하죠. 그럼 위에가 첫 번째 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역시 이제 as를 써서 접속사를 씁니다. 이 박물관과 대학이 훨씬 더, 자, apart는 원래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drew apart라고 해서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대학하고 박물관이 멀어졌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박물관은 어떠한 물건과 대상을 모아놓은 곳이죠. 그리고 대학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연구하는 대학이 멀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서로가 관심이 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그것이 언제냐면 19세기 끝무렵이 되었을 때 박물관과 대학은 서로 멀어졌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자, as가 나옵니다. 어떠한 물건에 대한 생각이
그것도 매우 가치가 있는 경로. 자, 어떤 경로냐면 to 얘가 전치사가 되겠죠. knowing the world, 세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경로죠. 자, 우리가 고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인돌을 보고 또는 어떤 무덤을 보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또 생활 방식이 어떤 것인지 자, 그걸 알아가는 길이었죠. 그 길로서의 가치가 있던 사물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이 이제 decline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쇠퇴를 한다는 이 내용하고 대학하고 박물관, 이 박물관이 서로 거리를 두면서 멀어져서 관심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예와 요 두 번째 예를 통해서 자, 이제 본문의 주절의 주어가 나옵니다.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lose its state, 자신들의 그 지위를 상실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가치가 있는 지적인 어떠한 추구, 그 추구로서의 어떤 지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학에서 이렇게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역시 두 번째 예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예는 어떠한 것을 유지하고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그것을 수집하고 구성하는 어떤 관행. 자, 이러한 관행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원칙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대상에 대한 연구가 이제는 좀 관심이 떨어지고 또 세상을 알아가는 물체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감소하고 쇠퇴되어 갔기 때문에 결국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 추구에 있어서의 상실, 즉 지위를 상실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밑에 있는 빈칸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요. 이렇게 진정으로 흥미있고 중요한 부분이, 즉 과학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되었느냐, 이 도즈는 바로 이 어스펙트를 받아갑니다. naked eye라고 해서 육안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는 육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게 관심이 더 많이 쏠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거죠. 어떠한 사물에 대한 분류가, 즉 수집이 되어졌던,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이 collected는 pp입니다. 자, 수집이 되어진 것에 대한 분류가 이젠 더 이상, 동사는 promise입니다. 이젠 더 이상 바로 전망을 주지 않는다. 바로 이 cutting edge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의 지식, 그 지식을 만들어낼 것을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전망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사실은 첫 번째 힌트였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가 두 번째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용어입니다. 여기 보고 있는 나비를 수집한다. 자, 이 글의 화제가 콜렉팅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렉팅으로 갑니다. 나비의 수집에 대한 이 용어가 이제는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뭐와 함께? 형용사에 해당하는 mere, 한낱, 단지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추구를 나타내주는 한낱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사용된다. 이 말은 고작 해봐야, 한낱 해봐야 굉장히 평가절하시키는 용어가 되겠죠. 그러한 형태로서 이제는 학습에 대한 지위가, 자, secondary가 우리가 보통 최우선적이지 않고 부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 즉 부수적이라는 뜻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따라서 이 부수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첫 번째 있는 요 1번과 그 다음 요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A와 그 다음에 B, 그리고 여기 있는 중복되어서 설명하는 이 내용을 토대로 바로 secondary라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32번에 있는 빈칸도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에 빈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요. 선호되는 활동에 있어서 아주 그 가치를 강조한다. 1번은 가치 강조가 핵심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활동을 좀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 3번은 과거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애착을 잘라내는 거죠. 그 다음 4번은 좀 더 활동을 즐기도록 enable,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5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알려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선택지에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했던 이 부분이 결국 핵심어가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으로 이 핵심어의 하위적 개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some of the most입니다. 가장 통찰력 있는 일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정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 있는 어떠한 일들은, 자, 여기 some이 주어가 되고 emphasize가 동사가 됩니다. 보통 some 다음에 단수 명사가 오면 이 some은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략적인 자아, 무지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데, understood는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 사용을 하는 건데 무지를 하나의 변명으로서 사용하겠다라는 그것으로 이해가 되는 전략적인 자아 무지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참여를 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데 대한 변명으로서의 어떠한 무지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아에 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활동을 지나치게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생각이란, 자, 여기가 접속사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현재 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느냐? avoid가 피하다죠. 정보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만들죠. 현재의 활동을, 자, 여기가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현재의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정보는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마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만들어내는 거죠. produce. 바로 죄책감이나 또는 수치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한을 하는 거죠. 총체적인 타협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타협은 counsel against는 반대에 대한 충고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자, against는 항상 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참여를 반대하는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타협, 이 총체적 타협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떠한 매력을 떨어뜨리는 정보는 피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사실은 주제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자, 로마 시대 황제에 대한 예가 이제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유명하게 말을 했냐면, 신이시여 저에게 정절을 내일 주소서라고 얘기했죠. 즉 현재는 방탕한 생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편향적인 그러한 행위자, 이 행위자들의 생각은 내가 위험을 내일 알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해서 현재를 피하고 내일로 전부 다 이야기의 흐름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whenever죠. 뭐뭐 할 때마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활동에 참여하느냐, 단기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cost,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드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선호하느냐라면 바로 지연을 선호하는 거죠. 즉 중요한 현재의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미루려고 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똑같은 관점이 hold, 유지가 되고 적용이 됩니다. 정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 정보는
자, 사람을 미치거나 또는 완전히 매드죠. 슬프거나 미쳐버리게 만드는 정보. 자, 이 정보를 어떻게 얘기하냐? 나에게 필요한 거죠. 알아야 될 필요한 것. 이거를 내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어떠한 정보가 현재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일 이야기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바로 지금 보는 것처럼 정보가 현재 활동에 덜 매력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보, 이 정보는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33번의 독해 문장을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의 빈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새로운 환경적으로 친화적 정책을 지지해왔다. 그 다음 2번은 인간에 의해서 be set라고 해서 설정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설정이 점차적으로 되어 왔다. 그리고 3번은 창의적 문화적 관행에 inspire,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빈번히 변해서 투투 구문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너무나 자주 바뀌어서 규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자연적인 컨디션,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후의 맥락을 통한 빈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3번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컨셉,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의 개념이 항상 문화적인 어떠한 진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격 보호가 되겠죠. 이와 같은 진술은 아마도 아닌 것 같다. 즉, 유럽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 as가 사용이 됩니다. 많은 통찰력으로서 유럽인들에게 연상을 시켜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or 앞에 컴마가 있으면 이유가 됩니다. 유럽인들의 풍경은 너무나 많이 blend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blend가 혼합물을 얘기합니다. 유럽의 풍경은 굉장히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new world라고 하는 신세계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new는 최소한 유럽인들에게는 새롭다라는 느낌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distinction, 구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자, 여기 이제 나돈니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버돌소가 나오겠죠. 그들의 유럽인들에 대한 정착민들과 어떤 방문객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B가 됩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펀드라고 하는 게 서술용법으로 쓰이면 좋아하다지만은 한정용법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허황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자연, 이 자연에 대한 허황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자연은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냐면 사람들이 가지는 인간들의 어떤 연관관계, 그 관계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은 아주 원시적 상태의 자연, 이 자연에 대한 어떤 호황된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연관관계는 여기는 주격관계의 대명사가 됩니다. 나중에는 더 분명하게, 나중에는 어떠한 표현을 찾아내는데요. 그게 바로 감탄에 의한 표현을 찾아냅니다. 야생에 있어서 야생에 대한 감탄에 대한 표현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의 인간들의 어떤 연관관계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 원시적 자연, 이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태학적인 관계가 분명히 자신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수가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자신에 대한 규제, 자, 여기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not,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꼭 필연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역동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지만 필연적인 안정적 역동은 갖고 있지 않는, 그죠? 그러한 형태를 바로 이 자연의 형태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상관하지 않고 independence of입니다. 인간의 간섭과 상관없이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역동성도 가지고 있고 자신에 대한 어떤 규제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자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자, 말의 흐름을 바꿔서 이러한 자연적인 어떤 생태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어떠한 맥락, 이 맥락은 점차적으로 설정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설정이 됐냐면 바로 인간에 의해서 설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규제할 수가 있고 또 안정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사자가 먹는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히 바로 규제는 할 수가 있다. 어디에서 이 사자가 feed, 먹어야 될지 그러한 장소적 개념은 우리 인간이 규제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인간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부연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4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4번의 빈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34번에 나오는 1번의 이 빈칸을 보면 다양성과 복잡성이 울새의 노래를 특징화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노래의 어떤 크기가 울새의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 3번은 울새의 빈약한 이 영역적인 그러한 감각이 생존의 어떤 열쇠가 되고 있고, 그 다음 4번은 울새가 연관을 시킵니다. 바로 이 위치적인 부분을 익숙한 노래와 연관을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고, 울새가 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녹음된 노래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적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지의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중복된 단어를 통해서 이 글의 화제를 찾는 겁니다. 여기 울새의 노래에 대한 부분이 결국 이 글의 화제가 되겠죠. 또 이 선택지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울새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의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에마 브래들리가 주가 되겠죠. 조사를 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response입니다. 반응이겠죠. 누구에 대한 반응이냐면 이렇게 해서 유럽의 울새, 그 울새에 대한 어떤 반응을 조사를 했는데 어떤 노래냐면 바로 여기가 A가 되어서 이웃에 있는 새의 노래와 플러스 B가 되겠죠. 낯선 새의 노래, 그 둘 사이에서의 반응을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despite는 전치사에 해당합니다. 양보적 의미가 되겠죠. 바로 크고 복잡한 이런 노래의 목록을 유럽 울새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discriminate가 구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어떤 노래의 목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노래냐면 결국 바로 이웃에 있는 새의 노래와 낯선 울새의 노래, 그 노래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죠. 바로 이 낯선 B에 해당합니다. 낯선 새의 노래를 이렇게 들었을 때 뭘 했느냐면 첫 번째 노래를 더 빠르게 부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노래를
더 많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래를 세 번째 겹쳐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녹음된 노래를 더 자주 겹쳐 불렀는데 그들이 이때 디드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봤겠죠. 바로 이웃에 있는 새의 노래를 들었을 때 따라 불러서 겹쳐 불렀던 것보다 더 자주 그들의 노래를 낯선 새의 노래를 겹쳐 불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브래들리가 접속사입니다. 브래들리가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겹쳐서 부르는 거죠. 노래에 대해서 겹쳐서 부르는 것은 아마도 공격적인 어떤 반응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정답의 힌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낯선 새와 이웃에 대한 어떤 노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울새는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은 오직 언제 이렇게 발생하느냐면 바로 이웃에 있는 이웃에 있는 노래가 되겠죠. 이웃에 있는 새의 그 노래가 어떠한 확성기에 의해서 틀어졌을 때 이 확성기가 경계에 놓여져 있는 확성기가 틀어졌을 때만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계냐면 바로 이웃에 있는 새의 영역과 지금 실험이 되고 있는 being tested죠. 실험이 되고 있는 이 새의 영역, 즉 여기가 이웃새가 되고 여기가 낯선 새가 됩니다. 이 낯선 새에 대한 영역 사이에서의 경계, 이 경계에서 확성기에서 나오는 노래가 틀어졌을 때만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같은 새의 노래가 바로 틀어지겠죠. 또 다른 경계에서 틀어지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원이 바로 이 또 다른 경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무엇을 분리시키냐면 바로 테스트되고 있는 이 새와 또 다른 이웃새를 구별하는 그러한 어떠한 경계, 그 경계에서 똑같은 노래가 틀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취급이 되냐면 바로 낯선 새의 노래로 취급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같은 노래라 하더라도 경계를 달리 했을 때 낯선 새의 노래로 인식을 하는 게 울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부정어가 나오고 조동사와 주어가 이렇게 도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무엇을 입증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 바로 울새는 associate는 연관시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locally, 즉 위치와 익숙한 노래, 그 노래를 연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결국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게다가 더욱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사용이 되죠. 재생에 대한 실험, 즉 녹음 실험에 사용된 이 노래에 대한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경계에 놓여져 있는, 즉 이 경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있는 이 boundary와 여기도 있는 이 boundary, 자, 이 경계가 바로 여기 있는 locality라고 하는 어떤 위치적인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34번의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9월에 관련된 평가원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문제를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